2020년 모두가 삼성전자를 외칠 때 그보다 더 뜨거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 그때는 모두가 샀고 지금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질문만은 계속 들려왔죠. 카카오 아직 희망이 있나요? 네이버 이제 사도 될까요? 이제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주말 푹 쉬셨나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신선한 테마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많은 섹터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수급이 분산된 탓에 S급 테마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높은 등급을 받은 섹터는 인터넷 대표주, 그 다음에 남부 경협주, 풍력에너지 이 세 섹터가 A++급 등급을 받았는데요. 인터넷 대표주와 남부 경협주는 그동안 주도 섹터로 등장한 적이 없었죠. 인터넷 대표주 이 섹터는 처음으로 나와서 신선도 측면에서 5점을 받은 섹터인데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한국형 AI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다양한 서비스 분야, 즉 탐색이나 쇼핑, 금융, 콘텐츠 등에서 현재 강력한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고 한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락인 효과로 AI 서비스에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락인 효과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다른 제품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쓰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협력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AI 기반 광고 최적화를 진행 중에 있고 커머스 부분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죠. 그 기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수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트레이더인 제가 이 시점에 이런 뻔한 내용으로 이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조만간 상승 타이밍이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카카오의 월봉입니다. 카카오는 코로나 시기 때 강력하게 급등을 해준 종목인데요. 무려 바닥 대비 몇 프로입니까? 약 380% 이상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고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종목 주주이실 겁니다. 자, 야속하게도 이 종목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고요. 그 하락 기간이 무려 4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바닥을 잡는가 싶더니 한 번 더 하락을 했고요. 2023년도에 만들었던 바닥을 2024년도에 지지를 해주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바닥을 잡고 있다가 이제는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이런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거나 비슷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보조지표는 비슷한 시기에 저점이 같아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즉 보조지표의 강력한 상승 신호인 다이버전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 종목 일봉으로 보면 하락 이후에 행보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바닥권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평소 하락할 때 이런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는 이렇게 키높이가 많이 올라갔죠.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주면서 매집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바로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60분봉인데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는데 지난 목요일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제 내일부터 조정 흐름이 나올 건데요. 이런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저점 구간에서 눌린 구간에 매수를 분할로 진행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내일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도 현재 자리에서 진입을 해도 되고요. 과거 어디 이런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물타기 가능한 그런 자리니까 내일 나오는 눌림 자리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월봉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바닥을 잡고 지금은 바닥을 높여서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런 저점을 지지를 해주면서 쌍바닥을 만들었고요. 고점도 이러한 의미 있는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하고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중인데 내려오다 말다 이런 전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이번에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세를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3중 바닥 형태의 차트 흐름이 나타나는 건데요. 3중 바닥이란 3바닥의 한 형태인데 저점이 이렇게 쌍바닥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바닥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추세를 3중 바닥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러한 저점이 지지가 되고 나서 만약에 이 저점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을 하는 경우라면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현재 자리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현재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요. 세부 분봉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락 이후에 반등을 줬고 저점을 높이면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현재 완전 정배열을 만든 상황에서 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원래 3중 바닥의 정석 매수 자리는 이런 하락 중에 나온 이런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이러한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정석 매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결국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이런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정석 매매인데요. 저는 이 종목이 이러한 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갈 확률보다 현재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바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은 이 1고점 구간을 돌파를 확실히 하면 이제 확실히 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싸게 미리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고점을 돌파할 때 한번 진입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 목요일날 남북 경협주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섹터였는데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다시금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 경협 섹터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때 분단과 전쟁의 상처 치유, 평화 번영을 강조를 했고 북한과의 소통 창구 개설과 대화 협력 의지를 표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상승에 기대감을 높였고요.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을 한 상태여서 앞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올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때 대장주로 JST나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량 없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를 했고요. 2등주로 좋은 사람들이 상승을 했고 3등주로 일신석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3등주인 일신석재가 거래대금이 2천억대로 훨씬 많이 들어왔는데요. 차트의 위치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는 좋은 사람들보다는 일신석재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일단 일신석재를 대장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신석재는 제 채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결국 이러한 상한가를 선물로 해드렸던 종목이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상당 기간 하락을 했지만 과거에 형성된 이런 의미 있는 맥정 구간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었고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 때는 이러한 구간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이번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거래 대금이 상당히 나왔고 이런 과거에 만들어졌던 고점 구간도 훨씬 더 넘어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소폭 밀려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상승이 나왔고요. 파동상 흐름을 본다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번에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단점은 이런 과거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월봉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번 이러한 상승이 이러한 구간까지의 물량은 모두 소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남은 매물대는 이 구간에 있는 물량만 소화를 하면은 그 위로는 쉽게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이 이번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칼을 뽑았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거래량들이 과거에 드러났던 이런 최고가 거래량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매물대 구간이 사실은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버텨주면서 물량 소화를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구간만 물량 소화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러한 고가권까지는 위가 열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신석재는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테마주를 보고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버텨주었던 구간이 굉장히 저항이 강한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런 구간에서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버텨주었다는 것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물량을 소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나온 이런 상승은 물량 소화를 마무리하고 위로 올리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눌림 조정 구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정한 이슈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물량 테스트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즉 한번 찌르기가 나온 이후에 주가를 바로 올리지 않고 다시금 이렇게 급락을 시켜서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또 행보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고려를 하신 다음에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러한 장대봉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 조정 구간에서 상승 조정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못하고 힘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물량 테스트 이후에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매수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시던지 전량 손절 이후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스윙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디F는 주가가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이 진행된 종목입니다. 그러나 동전주이고 시가총액도 크지 않고 재무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증거금 100% 종목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은 수익 확률이 매우 높은 좋은 종목들만 올려드렸다면 개편이 된 이후에는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같이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인디F는 증거금 100% 종목이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 큰 비중을 태워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인데요.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잡고 이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집이 진행된 이후에 이번에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봉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종목 금요일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비교적 깊은 눌림이 나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대봉이 있다면 저점이 이 밑에 구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행보 기간이 길게 나타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움직임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오랜 기간을 이러한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러한 저점권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이런 박스를 만들었던 구간에 이런 상단부를 돌파를 할 때 진입을 해보신다면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풍력에너지 섹터인데요. 풍력 섹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풍력주 4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SK 오션플랜트, CS 베어링, CS 윈드, 동국 SNC인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 아직 주가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한정기술과 대명에너지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이 민주당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건데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 중심의 정책이 예상이 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태양광은 어느 정도 에너지원으로서 높은 비중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반면 풍력은 그보다 훨씬 적은 비중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태양광이 풍력보다 10배 이상 더 높은 비중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자, 국내 해상풍력은 국내 기술로 전체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터빈부터 타워, 베어링, 하부 구조물, 케이블, 설치선까지 모두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술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앞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력 관련주들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목요일날 한정기술이 거래대금 약 3,800억 원을 터뜨리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한정기술은 순수 풍력주로 볼 수 없고 원전이나 화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모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원전 엔지니어링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원전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원전에만 포함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풍력주가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이 종목이 어느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원자력과 풍력 두 섹터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조만간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러한 저항 구간은 그동안 오랫동안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동안은 적은 거래량만 가지고 올라왔다가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강력한 거래 대금과 함께 이 구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기존보다 월등히 늘어난 상태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려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 전보다 돌파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현재 시장의 중심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에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월봉 흐름을 본다면 과거 2021년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승 조정 상승의 초입부에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고점의 돌파 여부는 이러한 추세 상승으로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러한 저항 구간이고요. 이번에 그러한 저항 구간에 다시 올라왔고 거래 대금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요. 자, 분봉의 흐름을 본다면 강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왔고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대봉이 세워졌기 때문에 눌림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바로 돌파하기 위한 강한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 종목 내일 눌림 조정 구간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전 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요. 무거운 대형주라 하더라도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고요.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정말 답답하지만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무섭게 올라가는 속성이 있으니까 상승 조정 상승에 초입일 수 있는 현재 자리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풍력주인 SK 오션플랜트와 CS 베어링, CS 윈드는 이전에 제가 차트 흐름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현재 흐름만 간단히 체크하고 설명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션플랜트는 눌림이 없이 계속 이러한 5일선을 타고 상승 중에 있는데요. 분봉을 보면 계속 이러한 120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천천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눌림을 기다렸다가 그냥 바로 상승을 하는 경우 매수 못하고 그냥 쳐다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질로 일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후 흐름을 보면서 눌림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 조정 구간에서 계속 비중을 채워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CS 베어링도 이렇게 20선을 지지를 해주고 계속 5일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고점을 돌파 후 지지 자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깊은 눌림을 안 주고 바로 이 구간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이런 저점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일부 입질로 물량을 넣으신 다음에 떨어지면 더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최종 결과는 아마도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집중을 해보시고요. CS 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이 밑에 눌림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러한 자리에서 이 바닥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보통의 전략인데 강한 종목일 경우에는 이런 눌림 없이 이 위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어떤 종목이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충분한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강한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이렇게 얕은 눌림만 주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이런 저점에서 기다리면은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섹터의 강도적인 측면을 판단을 해보고 눌림을 주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소량의 입질 매수라도 이런 고가권이라도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곳에서 소액의 입질 매수라도 진행돼서 올라가면은 크게 손실 없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만약에 하락을 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본 물량을 이 저점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것도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요. 이런 상황에 잘 맞춰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설인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